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공개 변론이 열려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남편에게 강간죄를 적용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향후 판결의 결과와 그 영향이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오늘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경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부부간 강간죄,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조금 낯선 개념입니다. 이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이 될 수는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도 오죽 고민스러웠으면 이렇게 공개 변론을 열어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서 재판의 결론을 내겠다라고 이제 이 절차적인 형식을 취한 건데요. 이제 크게 보면 쟁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쨌든 아무리 부부관계라고 하지만 성에 대해서는 내 스스로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다. 네. 그러면 남편이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나로서는 내가 하기 싫으면 나는 거부할 내 어떤 독자적인 행복 추구권, 내 인격권이 있다. 네.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이제 이 강제로 했던 남편 쪽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민법에 보면 틀림없이 부부간에는 동거 의무가 있다. 근데 이 동거 의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성관계, 성적 교섭 관계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부부라고 하는 것은 상호 이렇게 성관계를 당연히 전제로 해서 어떤 법적 관계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걸 했다고 해서 징역을 뭐 교도소에서 3년, 5년씩이나 살아야 되는 문제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네. 이제 그게 어떤 가장 이념적인 배경일 것 같고 그 법 조문상으로 보면 이제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녀자의 범주에 부인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일단 물리적으로 해석해 보면 뭐 여자도 부녀니까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뭐 나이가 많든 적든 뭐 결혼을 했건 안 했건 부녀자에 속하는데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변호사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령 인간도 생물학적으로 보면 동물 아니냐. 근데 동물보호법상의 동물 보호 대상은 거기에 인간은 포함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해석할 때 부녀라고 돼 있으면 그건 어떤 사회적인 의미랄까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법 조항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부인까지 어떤 강간죄의 피해 객체인 부녀라고 포함시키는 것은 잘못된 법 해석이다. 이제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최근에 한 3, 4년 동안에 이제 어떤 대법원 판례라든지 이제 법원 판례들이 몇 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1970년대 이제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었어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정식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던 사실혼 관계 부부 사이에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하나 있었고요. 또 이제 2009년에는 부부 강간죄가 성립하는 사례를 인정한 게 있는데 이 경우에는 두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둘이 이혼하기로 합의를 했거나 아니면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이런 상황에서 한쪽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에는 그 경우에 제한적으로 부부 강간죄가 성립한다라고 이제 대법원 판결을 했었고요. 또 이제 2010년도에 부산지방법원에서 이제 이혼 소송까지는 안 가고 있었는데 아마 여성 쪽이 이혼을 조금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필리핀 여성이 이제 필리핀에서 온 다문화 가정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여성을 한 대 이제 뺨을 때리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부부 강간죄 1심에서 유죄가 선고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냥 남편이 자살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그 사건은 이제 조금 대법원의 어떤 판결이 나올 뻔했는데 그냥 안 나오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이 사실상 어떤 이 이혼이 전제되지 않는 어떤 정상적인 부부간의 성관계를 부부 강간죄로 기소된 첫 사건이고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까 다들 조금 관심을 갖는 이유입니다. 그 부부 사이기 때문에 강간이라고 적용을 하기가 참 애매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그 외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양하고 서양이 참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서양은 그러니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모두 한 20, 30년 전부터 부부 강간죄 성립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2007년도에 유엔 산하기구에서 우리나라한테 공식 서한을 하나 보냈는데요. 한국이 부부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야만적인 법제다. 빨리 법 개선해라. 이제 이런 서한이 오기도 했고요. 근데 반면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부부 강간죄를 여태까지 인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어떤 부부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인격보다는 가족이라고 하는 테두리 어떤 집단의 문화 여기에 대한 어떤 사고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동양 쪽에서는 아마 부부 강간죄를 좀 인정하지 않는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부 강간죄에 관련한 반대 의견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 폭행이나 위협이 둘만의 은밀한 공간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아마 이제 만약에 부부 강간죄가 이제 대법원에서 인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인정이 된다고 하면 향후에 이제 비슷한 고소 사건이 들어오면 결국은 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두 사람의 말밖에 없을 터인데 뭐 부부간에 뭐 거실, 침실을 뭐 24시간 촬영할 일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증거 수집 문제가 굉장히 좀 복잡한 어떤 것이 될 것이고 그래서 사실 이제 강제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 어떤 진실공방 문제가 아마 크게 대두될 것인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검찰 같은 경우 이렇게 법정에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지엽적인 문제다. 어쨌든 부부간에 이게 강간죄가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당위적인 문제고 실제 어떤 여성 아무리 부인이라고 하지만 본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 초점이지 거기에 대한 어떤 증거 수집 문제는 수사기관이 알아서 해야 될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과 좀 비슷한 이유에서일 것 같은데요. 역시나 둘만이 있는 공간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피해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 만약에 부부 관계가 좀 틀어졌을 경우에 이혼 시에 이를 좀 악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남자도 나쁜 사람이 있고 여자도 나쁜 사람이 있고 우리 간혹가다 이제 꽃뱀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자기 부인이 뭐 이렇게 생각하면 참 비극적인 것인데 근데 이제 변호사들 입장에서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 이렇게 둘이 살 때는 참 좋은데 이혼 소송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저 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10년을 살았을까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갈라질 때 보면 정말로 극렬하게 둘이 싸웁니다. 근데 이 싸우는 수단으로 사실은 좀 이렇게 오버해서 무리해서 허위의 고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게 부부강간죄가 만약에 이번에 대법원 판결로서 인정이 되게 된다면 이혼 소송하는 과정에서 악용이나 남용될 소지들이 있고 이제 그럴 우려 때문에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변호인 측에서 주장을 하는데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나름 좀 참고할 만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말이 다를 경우에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지 이 부분도 걱정이지만 예. 앞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경우와 같이 뭐 칼을 들이댄다거나 심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예. 어느 정도까지를 강간죄로 봐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제일 사실은 이제 이번 사건의 문제의 초점은 그렇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이제 두 부부가 뭐 10년 이상 결혼을 했고 자녀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남편이 부인에게 칼을 들이대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유죄가 인정이 될 것 같은데 칼을 들이대지 않고 가령 이제 남편은 이제 덩치가 이렇게 체격이 크고 뭐 키 1m 80에 뭐 체중 90kg고 이제 부인 같은 경우 뭐 1m 50에 뭐 체중 40kg다 그러면 그냥 남자가 여자 그냥 강제로 껴안아서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가령 이제 뭐 이제 부인이 어떤 본인 친정집에서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고 그래서 남편이 어떤 주는 생활비라든지 남편이 주는 돈으로 인해서 처가에 어떤 생활비를 댈 수도 있고 뭐 친정이 이런 상황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친정 부모님은 병에 걸려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근데 뭐 당신 나랑 성관계 안 하면 돈 안 줄 거야. 뭐 아버님 치료비 안 줄 거야. 그러면 도대체 폭행 협박의 범주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어디까지가 부부 강간의 범주로 볼 것인가? 네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복잡한 문제가 돼 가지고요. 이 사건 자체가 그러니까 칼을 들이대고 부부 강간을 했다는 이 사건 자체가 유죄가 인정이 된다면 결국 핵심 본질은 그 배우자인 여성이 자기가 안 하고 싶은 상황에서 성관계를 한 것이 지금 부부 강간죄로 인정이 된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성이 성관계를 하고 싶느냐 안 하고 싶느냐. 요 점을 남자들이 그럼 어떻게 눈치를 챌 것인지 이게 굉장히 지금 복잡 미묘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는 국회 입법적인 어떤 개선이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남편은 경우에 따라서는 부인의 뜻을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겉으로는 싫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뭐 이렇게 둘이 부부관계를 맺고 나면 뭐 관계가 좋아지겠지 뭐 이렇게 어떤 착각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정말 이 남편의 착각이 있은 것으로 인해서 근데 이 부인은 끝까지 하기 싫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부인이 나중에 고소를 하면 남편이 뭐 교도소에 가서 2년 동안 콩밥 먹고 교도소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상황은 사실은 끔찍한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뭔가 이게 사실은 지금 법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국회에서 논의해서 굳이 부부 강간죄라는 죄명으로 처벌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떤 행위를 부부 강간죄로 처벌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교도소를 보내고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어떤 심리 상담이라든지 보호 관찰이라든지 좀 교육을 받게 하는 이 정도 범위. 지금 가정폭력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상담이라든지 교육을 많이 받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정을 가급적이면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가는데 지금 부부 강간죄는 현재 보면 오로지 징역 보내는 수단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좀 해석하고 제도를 만들어 가야 될지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은 그 부분이고 또 국회는 국회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대법원의 공개 변론은 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방금 전에 뭐 이번에는 좀 강제성이 짙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변호사님께서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이번에 강간죄를 인정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아마 강간죄로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어쨌든 이제 아무리 상황이 객관적인 상황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칼을 들이대고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상당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강간죄로 인정이 될 것이고, 근데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기타의 상황들 좀 다양한 사례들에 맞춘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제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도 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영향들을 줄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사실은 학교에서도 네. 이제 남자가 어떤 사고하는 방식들, 남자가 어떤 성적 욕망을 느끼는 패턴들, 또 여성이 생각하고 사랑하고 성적 욕망을 느끼는 방식들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걸 상호간에 어떤 학교 단계부터 열심히 좀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이제 부부 간에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의 신호를 잘못 읽으면 서로 간에 이게 어느 순간에 자칫 잘못하면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네. 뭔가 이게 가정이 이렇게 그냥 근원적으로 깨질 수도 있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남자들이나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혼인제도에 어떤 근원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지금도 법적으로 가능하긴 하지만 네. 재산 관계는 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성관계를 맺을 때 둘 사이에 뭐 어떻게 하고 성관계를 맺는 것으로 부부 이제 어떤 결혼하기 전에 네. 사전에 좀 명확하게 뭐 어떤 서면으로 합의를 한다든지 이런 패턴이 될 것 같고 아마 장기적으로 보면 가족이라기보다는 이제 꼭 혼인 관계를 맺는 것보다 조금 느슨한 관계의 형태로 이렇게 어떤 남녀 관계가 변화되는 어떤 사회 문화적 변혁의 어떤 큰 단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이번 대법원 판결이 만약에 유죄라고 나온다면 네네. 생물학자들 또 심리학자들, 사회학자들, 법학자들 아마 이 네 개 분야의 학자들이 좀 이렇게 심도 깊은 이 판결의 어떤 추후에 어떤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뜩이나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든지 네. 우리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가정을 좀 지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깨져나가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좀 골치 아프고 있는데 아마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좀 사전에 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진 변호사와 함께 부부 강간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